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오늘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그 대환대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대출에 대한 내용을 전에 하나 올려놨어요. 투자와 재테크 섹션 하나 올려놨는데 대환대출의 개념과 이제 플랫폼을 활용한 대환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대환대출의 개념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들고 왔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대환대출 사업이 좀 크게 예전부터 있었던 대출이긴 한데요. 이번에 이제 윤정부 들어서 특히 강조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서 대출을 안 받는 창업자는 많이 없겠죠. 대출을 한 번 받는 사람은 있어도 아, 한, 대출을 안 받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받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받게 되면 여러 번 대출을 받는 메커니즘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내가 우리 회사가 지금 딱 2천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은 2천만 원만 딱 대출 받고 갚고 또 필요할 때 3천 필요해. 또 필요할 때 대출 받고 갚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안 되죠? 나 이번 달에 500 필요하면 500 받고 그리고 나중에 갚았다가 또 다음에 5천 필요하면 5천 받고 그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그게 안 되죠? 사업을 한 건, 네. 대출을 받았던 적이 받다 보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요. 예. 잘 안 갚아져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보면은.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받았는데 음, 이게 어떻게 상환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음, 더 큰 걸 받아서 음, 앞에 걸 덮어요. 앞에 걸 덮고 그리고 또 지나면 얘를 또 갚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음, 또 덮고 하다 음. 보면 획 늘어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안 갚아지니까 다른 걸로 받아서 덮게 된다. 그 네. 대출들을. 네. 아마 지금 음, 음, 말씀하실 거하고는 음, 음, 다르겠지만 저는 음. 예, 맞습니다. 보면은 사업하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사업이 안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아, 내 생각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그죠? 안 되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환대출 오늘 얘기 들어보면 개념은 그거예요. 대환대출에 대한 개념은 내가 A 금융회사한테 이렇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 막 10%야. 막 20%라 쳐. 막 20%.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20%. 그래서 좀 다른 데서 좀 저렴하게 막 음, 10%짜리 대출 받으면 돼요. 숨통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B금융사에서 더 좋은 채권으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A금융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받았던 대출을 B가 대신 갚아줘. 대신 갚아주고 아, 그리고 A와 B가 갖고 있는 대출을 계약을 B가 새로운 계약으로 끌어옵니다. 그게 여기서 나와 있는 대환 대출입니다. 그래서 B금융사가 소비자 대신 상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이 빚이 있었는데 3천만 원 대환 대출을 받으면 나는 돈 한 푼도 못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 내가 갖고 있는 3천만 원짜리 채권이 다른 금융회사로 넘어가는 거라서 그냥 법무사들끼리 알아서 해가지고 넘어가고 나는 돈 한 푼도 못 챙겨. 그냥, 아, 그냥 도장만 찍으면 끝났구나 그런 거예요. 그냥 음, 조건만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조건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가 이자율, 그 다음에 만기. 이게 제일 크죠. 보통 대환대출 많이 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만기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도 대환대출 많이 돼요. 왜 부동산이요? 그러냐면 제가 네. 만약에 여기서 뭐 KB에서 뭐 3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년만 뭐 부동산은 되게 장기잖아. 막 30년, 아, 20년. 그쵸. 근데 네. 그런 걸로 이제 대출 받고 있는데 갈아탈 수가 있어요. 네. 금리나 조건이 이제 아, 다른 금융기관이 좋아지면 네. 갈아타는 거고 일정 네. 기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 안 내도 돼. 그래서 이제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갈아타게 되면
서로 간에 이렇게 되고 나는 조건만 바뀌고 좋은 조건에 나오는 게 대환대출인데 보통 대환대출 얘기가 기존엔 이슈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없었냐? 이거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그런 게도 한 건데요. 그런 쪽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보면 정부기관에서는 최근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어 자영업자도 힘들 수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연끌족들 문제들하다 가상화폐 폭락 같은 걸 통해서 대출을 끼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이런 했던 분도 여러 가지 이제 가게든 이제 그 기업이든 간에 지금 대출이 사회적으로 대출이 많은데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대출을 받아서 했어. 어떻게? 근데 네. 오르려면 내가 갚기가 쉽잖아. 근데 그렇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이 부족해지잖아. 그렇죠. 어떻게 한 데서 대출 안 끌어와야지.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네. 1금융권에서 이빠이 끌어왔는데 돈이 없으면 2금융권 음. 끌어와야 되고 2금융 안 되면 3금융 끌어와야 되고 점점점 대출 금리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논리로 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지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죠? 감수해야죠. 네. 감수해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만약에 신용불량자가 되든 말든 그게 진짜 그 시장의 논리죠. 근데 아무리 시장의 논리가 그렇다고 한 번에 폭탄이 푹 터져버리면 아. 나라가 완전히 빈민층이 돼서 못 일어날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한 번에 못 갚겠다고 막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대환대출이라는 걸 만든 2금융권, 3금융권을 낸 사람들 것을 네.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좀 싸게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대환대출을 정부 주도의 상품으로 먼저 만들었죠. 그게 금년에 어떤 게 있었어요? 정부 주도의 대환대출. 살론. 본인이 유튜브 편집했으면 알 거 아니야. 아, 금년에 스타트업 TV에 유튜브에 대환대출 올라온 거 보면 알지 않아요, 보면. 아, 어떡해. 최근에 올라온 게 받아라. 네, 네. 소상공인 대환대출 있었어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이 사업자 네. 대출을 받았는데 신용 점수가 일정 이하이신 분들한테 3천만 원 계좌한 대출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실은 뒤에 내용을 적어놨어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있었어요. 근데 욕 무지하게 많이 먹었지. 왜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욕이냐면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요. 일단 저신용이어야 돼. 신용 점수가 839점 이하여야 돼. 그리고 은행 뭐 보통 우리가 2금융권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다 빌리잖아요. 뭐 카드, 캐피탈 이런 데 다 빌리는 게 그게 네. 아니고 몇 군데 정해진 은행들, 저축은행 뭐 이런 데들 거기만 딱 찍은 은행에서 사업자 명의 대출만 받아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대출만 받나? 우리 그냥 무슨 그 포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랫폼 핀다 이런 데들. 네. 플랫폼 같은 거 쫙 써서 대출 비교 쫙 해가지고 드럭드럭 눌러서 대출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다 개인 대출이거든요. 그쵸. 사업자 대출도 네. 있지만 사업자 대출만 되죠. 개인 대출은 안 돼. 근데 자영업이 그런 거 어떻게 따지냐고 보면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거냐면 본인이 기업을 했으면 기업 대출만 받아라. 그런 가정이 여기서 깔려 있는 건데 근데 당장 돈 급하거나 돈 관리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그냥 앱 하거나 이런 데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많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이 많아. 아무튼 어쨌거나 대출을 3천만 원. 대출 금리가 5.5에서 7% 고정 5년으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지금 한 게 소상공인 대환대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받는 사람도 있냐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네,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네 그렇죠. 네. 저도 이거 막 사람들 설명 드릴 때도 야 이런 걸 내가 설명해야 되나 조건 4가지를 다 맞춰야 돼. 사업자이면서 저신용이면서 무슨 은행 상호저축은행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대출 안 나갑니다. 너무 까다로웠다. 어쨌거나 그런 이제 정부 주도의 대환대출. 그냥 약간 그런 면 봤을 땐 그런 생각도 들어. 생색내기 아니냐. 근데 그건 이해는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개인 대출을 허용을 해주면
사적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거 가상화폐 그쵸. 투자 막 이런 걸 네. 썼을 수도 있잖아요. 뭐 술 먹는 데 썼을 음. 수도 있고. 그것만 해주기에는 우리가 그래도 기업 자금인데 아니지 않냐. 사업자 대출로 한정한 것 같아. 근데 음.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는 주식회사면 몰라도 개인 사업자들은 다르잖아. 개인 사업자는 충분히 개인 사업자는 그게 상대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가혹했다. 그런 아무튼 뭐 저희 같은 유튜버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택금융공사에서 6억 이하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소비자에게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안심대환 대출, 안심전환대출. 그래서 결국에는 그 6억 원 이하 이 아파트나 이런 걸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금리가 비싸다. 그러면 변동금리고 지금 그거를 고정금리 이제 10년, 20년, 30년으로 바꿔주는 거죠. 안심전환 대출. 이렇게 정부 두조로 부동산 분야 그리고 소상공인 분야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주고 있고 뒤에서 언급할 이제 세출과 기금 같은 경우도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아예 지금 이제 3개월 이상 연체된 분 그리고 연체되지 않아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연체가 될 걸로 예상되는 부실 우려 차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부실 우려 차주 같은 경우는 원금은 감면은 없이 만기만 연장해주는 사실상 대환대출이라고 봐야 됩니다. 출발기금도.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신정부 들어서 대환대출만 잔뜩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만 아니죠. 민간에서도 민간에서도? 원래 대환대출이 있었죠. 원래 그래서 아까 제가 있었는데? 설명드렸지만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도 네. 뭐 다른 은행 거 서로 뺏어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뺏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뺏어와야 되지 않겠어 보면은 만약에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기라 그렇진 하지만 작년만 해도 상승기였잖아. 그러면 솔직히 그 서로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금리가 막 올라가가지고 네. 막 오히려 대출도 힘들고 막 그렇지만 작년까지 뭐 재작년만 해도 시중에 돈 엄청 깔리고 금리도 낮고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대출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쵸. 저 A 은행에서는 대출을 너무 잘해. 우리 B 은행은 아무도 대출을 안 해와. 그러면 그 대출 담당 직원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보면은 네. 그죠? 넌 뭐 하냐 도대체 딴 그렇지. 옆에는 잘하는데 막 이럴 수 그렇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대환 대출을 그럼 뺏어와야 되는 거야. 아. 고객님 혹시 딴 데 대출 있으시면 그럼 저희 쪽으로 오시죠. 제가 더 좋은 아. 조건으로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오. 아니 진짜입니다. 전화로. 아니, 전화든 방문이든 어쨌거나 보통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저도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희 이 스튜디오도 어떻게 보면 대출받아 산 거잖아요. 대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네, 여기도 스튜디오도 이제 대출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은행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연락들이 다른 은행과 시장 조건이 좋을 때는 조건이 안 좋을 때는 연락 안 오고 해달라고 해도 못 해준다 그러죠. 이게 되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 틀리죠. 이 대화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게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쪽에서도 많지만 일반 쪽에서도 담보가 아닌 부분도 대환대출이 있다. 근데 그게 아까도 네. 제가 처음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여기도 써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환대출을 우리가 신청할 때는 네. 그 기본적으로 네. 나중에 대환대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서류를 넘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돈을 입금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쪽에서 서로 상환하는 거죠. 그쪽에서 서로 주고받아서 상환하는 거죠. 그쪽에서 서로 주고받아서 상환하는 거지. 뭐 어디다 송금을 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제가 송금하려고 했어요, 정말로? 그때는 돈이 있었어. 돈이 없어서 송금을 못했구나. 네. 그 멘탈이 나갔다. 내가 왜 멘탈이 나가지 이해가 잠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보이스피싱 회사가 네. 우리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네네네. 대신에 일정 금액을 송금해라. 먼저 송금을 나는 송금할 돈이 없으니까 대환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어쩌지 그러고 있었다는 거잖아. 네.
그렇군요. 보면은 그러다가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정말. 네. 그죠 보면은 다음에도 한번 당할 뻔하긴 했는데, 아니, 두 번을 당할 뻔해서. 당할 뻔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아,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러고 그냥 말았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네. 한 번 노출되면, 음. 쪽으로 한 번 노출이 되면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본인 전화번호 털려 있네 이제 그러면. 그렇죠. 사고령 쪽에도 털려 있네. 핸드폰을 바꾸세요 빨리. 그렇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아이고 세상에. 주민등록증도 바꾸고, 아이고 세상에. 카드도 다 바꾸고. 그러면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주고 그랬어요 보면. 저는 다행히도 주민등록증만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개인정보 다 털렸네 어쨌든. 이미 뭐 꽤 많이 있다고는 그렇군요. 중국하면 안 돼요 우리 나중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대환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도 그렇지만 대출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아무튼 어쨌거나 이 대환대출이 기본적으로는 그 2금융권, 3금융권들을 대출을 막 땡겼을 때 그때 그 대출을 싸게 금리로 바꿔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보통 이런 핀테크 앱들에서 대환대출을 찾아주는 앱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기본적으로는 대환대출을 우리가 어쨌거나 찾아요. 대환대출 찾는 방법은 그 세 개예요. 하나가 이제 핀테크 앱을 통해서 대환대출 상품을 찾아봐. 그럼 대환대출 대한 조건을 해야 되는데 대환대출을 어쨌거나 내가 생각을 하려면 기존에 내가 받은 대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나의 그 신용 점수, 네. 소득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명 인증해야 되고 개인정보 동의해야 되고 마이데이터 연동이라 그래서 갖고 있는 대출 정보들 다 연동한 다음에 앱에서 뒤져서 찾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대출 상담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대출 상담사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보통 저도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 때 이용한 적이 있지만 그 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대출 상담사가 있어요. 근데 대출 상담사는 보통 그 수익을 저희들한테 이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대출 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대출액이 몇 프로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처음부터 위탁 판매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대출 상담사가 대출 기관에게 위탁 판매 계약을 하게 되고 대출 상담사 개인이 하기도 하지만 보통 대출 상담 법인이 해서 그 밑에 소속된 대출 상담사들이 법인명으로 하는 거죠. 대출 상담사를 통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핀테크는 그냥 온라인 대출 상담사가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다 이게 대출 기관하고 협약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대출 성사했을 때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렇죠? 여러분이 이자의 일부는 대출 상담사의 비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허위 대출 상담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신용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드폰을 달라. 최근에 이제 대출 사기의 피해 사례 중에 하나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핸드폰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면 전화 같은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네네. 소비자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대출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데 현금 내놔라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 상식적이지 않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 의심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저희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거는 가능하면 정부 대출 받아라. 대출 받을 때. 그리고 가능하면 1금융, 2금융, 3금융 이렇게 받아라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이제 2금융 갖고 막 한 적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대출 공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부 대출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1금융 은행이죠. 은행 거 받고 그다음에 2금융 카드 캐피털 또 뭐 있죠? 저축은행 3금융권 러시앤 뭐 이런 거죠. 네, 네. 뭐, 그죠? 막 리드코프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4금융도 있어. 완전 무슨 XX 대부 해가지고 완전히 막 필수 막 이런 거 찍는 거 있는데 가능하면 저는 이쪽은 네, 가능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네. 여기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가능하면 정부 대출을 먼저 받고 음. 가능하면 여기서 끝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 음. 힘들면 요쪽까지는 갈 수 있어. 왜냐하면 요 세 개는 나중에 그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얘기드렸지만 전환대출은 요 영역이죠. 1금융권 정도는 낼만 해요. 그렇게 금리가 많이 높지 않아요. 근데 요쪽부터는 금리가 10%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금리가 네. 너무 세지고 좀 많으면 20% 이렇게 가니까 세지. 그러니까 이쪽 것들은 금리를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생겨요. 나중에 전환대출 같은 금리를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전환대출 영역이 한 요 정도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전환대출에서 내가 소득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부담돼. 그때 하는 게 우리가 전환대출이죠. 아니면 만기가 너무 이자는 낼 수 있는데 만기가 너무 앞당겼어. 그럴 때 전환대출하면서 만기도 늘려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환대출을 풀 수 있는데 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자구적으로 풀 수 있는데 자구적으로 도전이 안 된다. 그다음에는 개인회생, 신용회복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파산 이런 쪽으로 네.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 정부가 나온 사업이 출발기금.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게 저는 약간 좀 기분 나쁜 것도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미루는 게 전환대출이나 새출발기금이. 이 얘기는 뭐냐면 망하라는 거냐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뭐냐면 아, 전환대출도 이상금융을 쓴 사람들만 해준단 말이야. 어떻게든 이금융권 안 쓰려고. 아니면 그렇죠. 어떻게든 이금융권부터 갚아나가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 그쵸?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막 끌어다 써가지고 그냥 아, 어차피 정부에서 전환대출 싸게 해준다고 하면 그죠? 그것도 안 되면 정부에서 세출발기금으로 가타게 해준다고 하면 조금만 만약 연구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는 조금 악용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네. 지금 힘들게 이렇게 막 어떻게든 음, 아껴가고 막 먹을 거 줄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갚아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메리트 있는 사업을 줘야 그분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지금은 물론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진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그런 음, 정책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 앞으로도 잘 안 나올 것 같아. 나오면 제가 좀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럴 좀 그런 보통 그런 사업들이 나온다고 할 때는 이렇게 미리 좀 풀리거든요. 보면 지금은 아, 아직 흘려지는 게 없어서 제가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찍기 이런 거 잘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정부기관에서는 지금 이렇게 소상공인 부분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서 대안대출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23년에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요. 정부에서 직접.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핀테크 플랫폼에서는 대환대출 상품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금융회사 한 세계적 금융회사 현재 연계도 별로 안 돼 있고 그냥 대출 비교 플랫폼은 많지만 네. 대환대출을 비교하는 플랫폼이 현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환대출 경쟁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만 들으면 소비자들에게는 대단히 좋고 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상금융권을 팍팍 쓴다면 너무나도 필요할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단점도 존재. 어떤 단점이 존재할 수 있냐면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핀테크도 발전을 하고 있고 대출 상담사들도 그걸로 먹고 사는 거고. 근데 공공기관이 개입해서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면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시장주의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래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내비둬라 그러는 건데 네. 네. 공공기관 개입하는 거죠. 그게 낫다고 되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플랫폼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아, 우리 예전에 많이 예전에 막 창조경제 할 때 막 여러 가지 플랫폼들 나오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나온다고 엄청 광고하다가 어느 순간 없어져. 예산 떨어졌다고 그런 사이트들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많죠. 롱런할 수 있냐? 약간 그런 음, 생각도. 그리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정도면 요, 요 상태에선 이미 돈을 다 썼다는 거야. 정부 음, 지원금이나 1금융권을. 그래서 거의 이제 2금융권 이거 간다는 얘기예요. 음, 3금융권. 근데 그분들에 대한 것도 너무 좋아. 근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안 가게끔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어떻게든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대출이라던가
그죠? 아니면 대출금을 좀 탕감을 해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아니, 대출금을 탕감을 안 줘도 그냥 대출 연장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근데 그런 성실 상환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메리트가 생기면 당연히 그분들이 이상금융권 받을 필요도 없고 대환대출 쓸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지. 대환대출이 솔직히 네. 뭐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게 엄청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대환대출보다 그 전에서 끝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보면. 그런 정책들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아요. 저희도 지금 정부기관의 정책들을 모니터링을 해도 스타트업 23년도 중기부 정책 지난번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호수의 유망 스타트업 청계사들만 몰빵해서 2조 원씩 지원한다며. 일반 스타트업들은 일반 창업기업, 일반 중소기업들은 예산 5조 3조 원 싹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2조 주고 못 나가는 기업들은 5조 싹감 때리고.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환대출 받으라고 자꾸만 미는 것 같다 이거지 느낌. 뭐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만 아니겠죠. 지금 하고 있는 그 판세가 그렇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출 지원들만 또 이것도 문제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대환대출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뭐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대환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부 대출, 정부 자금하고 1금융권 회사 끝내자 사업을 할 때.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출 어쨌거나 내고 이게 최고죠. 대환대출을 까지 안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빚이 늪에 빠진다면 그럼 어쨌거나 우리가 대환대출 받자. 근데 이 빚이 늪에서 대환대출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여튼 여기까지 한번 제가 대환대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은 그런 상황들이죠. 좀 조심하셔야 될 내용.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정부에서는 대환대출을 조금 더 밀어줄 걸로 까지. 세 번째 이슈 한 가지만 좀.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